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 커널라이즈드 슈타인 디스크레펀시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기와 이제 도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종류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를 우리가 정하는 게 보통 시작이죠. 그래서 두 개 P랑 Q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어떻게 매주하겠다를 우리가 보통 정하게 되고, 그게 정해지면 그 테스트 펑션 H와 그 H들의 집합 이런 캘리그래픽 H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때,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 계산할 때는 그 확률 분포 P에 의해서 정해지는 오퍼레이터와 그다음에 H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특정한 함수 셋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거를 구하는 게 만약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실제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가정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데이터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느냐도 이제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널라이즈드 슈타인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 커널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법에는 요게 계산이 잘 되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접근을 취하는 건데요. 요게 먼저 요거를 커널을 이용해서 정하고, 그럼 그걸로부터 암묵적으로 정의되는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일단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여태까지 유니베리에이트한 경우들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멀티베리에이트한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X가 D 디멘전에 속해 있게 되고요. fx도 D 디멘전에서 D 디멘전으로 가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렇게 멀티베리에이트한 경우의 슈타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그 P의 그레디언트니까 이것은 이제 D 디멘전 벡터겠죠? 얘도 벡터 밸류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D 디멘전 벡터일 거고요. 이거를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D 곱하기 D 매트릭스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F가 벡터 밸류 펑션인데 이게 자코비안을 취했다고 생각하면 D 곱하기 D. 그래서 이 멀티베리에이트한 X에 대한 슈타인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D by D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하간 이제 뭐 요거는 아까 나온 거랑 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을 때 여전히 슈타인 오퍼레이터의 신기한 성질을
그래서 P에서 나온 샘플들을 가지고 저 슈타인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을 구하게 되면 0이 된다 라는 신기한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는 색깔 바꿔야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는 샘플들이 P에서 나온 경우가 아니라 Q에서 나온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Q에서 나온 경우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왜냐하면 자, 이 위에 게 0이죠. 0이니까 0인 거는 더했다 뺐다 아무렇게나 해도 더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나요? 네, 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Q네요. 그래야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의 인덱스가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만든 확률 분포랑 샘플링 하고 있는 거랑 같으면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빼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요 각각의 값을 요걸 참고해서 만들어 보면요, 요 부분은 지금 PX나 QX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쇄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Q로부터 샘플된 X가 이제 P 디스트리뷰션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기 위한 그 expectation 값이 그 어떤 discrepancy 값이 이런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보면 로그 그 각 점들에서 로그 P의 그레디언트와 로그 Q의 그레디언트의 차의 익스펙테이션 차의 익스펙테이션이 어떤 합이죠. 그러니까 이 차들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fx에 의해서 가중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요렇게 식을 변형을 해놓게 되면은 기존의 확률 모형을 러닝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인 스코어 매칭, 그러니까 확률 분포의 로그 확률 분포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같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러닝 알고리즘들과도 연결관계가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P랑 Q의 사이를 매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그레디언트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저를 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F가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개념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statistical distance에 의해서 H가 결정되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게 F라고 한다면은 그 F라는 가중치 기준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를 비교를 한 것이 곧 이 슈타인 디스크레펀시, 그러니까 요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익스펙테이션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몇 단계 스텝을 더 나아가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어떤 매저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요게 보시면은 이게 D디멘저널 벡터고, 얘도 D디멘저널 벡터인데, 아우터 프로덕트 했으니까, 지금 요 값이 현재로서는 D 바이 D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요걸 일단 스케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드호크하게, 그냥 이거의 트레이스를 취해줍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트레이스를 취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인덱스가 같은 것들만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트레이스를 취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스케일러 밸류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의 제곱을 취해줍니다. 어떻게 쓰지? 이게 어차피 이제 0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보는 그런 매저라고 한다면은 제곱을 취해줘도 우리가 두 확률분포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취해주게 되고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를 조금 길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쓸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취해주게 되면 그 probability density의 로그 그레디언트의 차이를 이렇게 두 지점에서 비교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제 눈치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커널 트릭을 적용해서 커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커널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 컴포넌트 하나만 살펴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커널로 대체를 해서 커널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흐름에서는 statistical distance로부터 h가 정해지고 그걸로부터 그런 슈타인 이퀘이션 만족하는 f를 구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시작해서 f가 RKHS 상에 있는 유닛 볼, 왜냐면 이게 놈이 일정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RKHS 상에 있는 어떤 유닛 볼에 있는 함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사실 암묵적으로 얘가 계산을 하게 되는 h랑 statistical distance가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대신에 이거를 트랙터블하게 커널로 만들고 계산을 하는 게 요 마지막 식이 커널 슈타인 디스크레펀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 아웃풋의 커널 슈타인 디스크레펀시는 x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 P랑 Q 사이에서 P랑 Q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데이터 샘플들의 이렇게 페어와이즈한 커널 값들, 커널과 이 스코어 비슷한 이 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된 값을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 커널 슈타인 디스크레펀시가 됩니다. 근데 물론 사실 지금 이 형태가 완벽하게 트랙터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쓴 이 델타 값 안에 로그 P랑 로그 Q가 둘 다 들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게 모델과 트루 덴시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이 값을 모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이 값에다가 이제 몇 가지 계산 트릭을 몇 번 더 해서 이거 없이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오늘의 목표여서 커널 슈타인 디스크레펀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유도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커널로 하면은 H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것 같고, 일단 이제 프랙티컬하게 어떤 종류의 H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제 어쨌든 밸리드한 종류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커널을 쓴다는 거는 네. 뭔가 이제 F를 조금 복잡한 포텐셜이 이제 복잡한 함수를 써서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설명하는 타입을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F의 꼴이 바뀜에 따라서 뭐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지에 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F의 꼴이 뭐 저게 저걸 커널라이즈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널라이즈를 함으로 해서 좋아지는 건 사실 그게 있는 커널라이즈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이 슈타인 디스크레펀시 프레임워크 자체가 애초에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모델과 데이터만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혹은 그냥 일반적인 두 데이터로부터 뭐 샘플이나 그런 두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어쨌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디스크레펀시 메저거든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널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커널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의미에 그냥 다른 F셋을 써도 되는 아, 맞아요. 그런,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뭔가 커널을 예를 들어 함수꼴이 뭐 PTF랑 비슷하면 종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커널 슈타인 디스크레펀시뿐만 아니라 어쨌든 슈타인 메소드 관련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꼭 이제 커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어떤 스무스한 펑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 특별히 좋은 점은 이제 스코어, 그러니까 로그 P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델의 확률 모델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레디언트 로그 P만 계산할 수 있을 때에 작동할 수 있는 슈타인 메소드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다. 뭐 이런 정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볼천 머신 같은 거가 이제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식을 만들어 놓고 쭉 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좀 준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